정말 화가 납니다. 너무 분통이 터지는데요. 우리 선수들 치즈 관리해야 하기 때문에 잘 참아냈습니다. 역대급 기적의 드라마를 쓴 한국이 사우디의 파렴치한 비매너 때문에 많은 팬들이 화가 난 상황입니다. 경기를 주도하고도 한 방에 무너지며 힘겹게 끌려간 한국이 종료 1분을 남기고 기적의 동점골과 승부차기 끝 승리를 얻어낸 귀중한 승리였습니다. 이날 경기에서는 미라클 코리아라며 외신의 극찬이 끊이질 않고 있는 가운데 사우디 한 선수의 역대급 비매너 행동이 조명받으며 화제입니다.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의 드라마틱한 승리에 외신들의 평가와 극찬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경기 전부터 워낙 관심이 컸던 우승 후보들 간 대결인데다 워낙 극적으로 승부가 갈리자 전 세계 외신들도 잇따라 보도했는데요. 스포츠 전문 매체 ESPN은 사우디아라비아가 1대0으로 앞선 뒤 두꺼운 버스가 골문 앞에 세워졌다. 사우디아라비아 선수들의 모든 수비 액션에 관중들은 뜨거운 함성으로 답했다. 그러나 한국의 기회가 오고 있었고 99분의 1이 일어났다며 경기 상황을 세세하게 전했습니다. 이어 ESPN은 조규성의 극적인 동점골이 터지자 사우디아라비아 관중들은 망연자실했다. 북소리는 울렸지만 사우디아라비아는 관중들의 구호도 사라졌다. 결국 연장전 돌파구를 찾지 못한 두 팀은 승부차기에 돌입했다. 조현우가 2개의 선방을 펼치자 경기장은 더욱 조용해졌다. 황희찬이 승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 킥을 준비하자 로베르토 만치니 감독은 터널을 통해 곧장 걸어내려갔고 사우디아라비아 팬들도 떼지어 자리를 떴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날 경기에서는 미라클 코리아라며 외신의 극찬이 끊이질 않고 있는 가운데 사우디 한 선수의 역대급 비매너 행동이 조명받으며 화제입니다. 황희찬의 멱살을 잡더니 손흥민의 머리채까지 잡았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주장 알리 알블라이가 몰상식한 행동을 펼쳤습니다. 35세나 되는 베터랑 선수가 이러한 몰상식한 짓을 한 것은 다분히 의도적으로 괘씸한 행동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알블라는 사우디의 주장이자 센터백으로 역대급 최악의 비매너 행동이었습니다. 알블라이는 연장 전반 황희찬에게 프리킥을 내주자 화를 참지 못하고 황희찬 멱살을 잡았습니다. 그러더니 목을 조르며 그대로 밀쳐버렸습니다. 결국 황희찬은 뒤로 넘어졌고 경기장 위에 쓰러져 고통을 호소했습니다. 그럼에도 주심은 옐로카드조차 꺼내들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아시안컵 주심의 수준이 낮은지 다시 한번 확인이 되었고 중동팀의 관대한지가 확인이 되었습니다. 심지어 알블라이의 몰상식한 행동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는데요. 그는 부심에게 무언가 항의하는 손흥민을 갑자기 밀쳤습니다. 심지어 그는 황당하다는 웃는 손흥민의 머리카락을 왼손으로 붙잡고 들어올리기까지 했습니다. 놀랍게도 알블라이는 다시 한번 경고를 피하는 기적을 연출했습니다. 눈으로 보고도 중계화면에서도 계속 비춰주는 우라통 터지는 상황 속에서 주심은 사우디에 관대했습니다. 반전은 한국 주장 손흥민은 알블라이와 달랐습니다. 그는 봉변을 당하고도 감정을 잘 다스리면서 이를 그르치지 않았습니다. 손흥민은 이미 바레인전에서 경고를 한 장 받았습니다. 만약 이날 알블라이와 신경전을 펼치다 옐로카드를 받았다면 경고 누적으로 8강전 출전이 불가능했습니다. 그 역시 이를 잘 알고 있는 만큼 흥분하지 않고 단호하게 지적만 한 채 넘어갔습니다. 손흥민은 경기가 끝난 뒤에도 주장의 품격이란 무엇인지 제대로 보여주며 찬사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그는 승부차기에서 승리한 뒤 알블라이를 비롯한 사우디 선수들을 안아주며 위로를 건넸습니다. 실력에서도 매너에서도 알블라이에게 압승을 거둔 손흥민입니다. 손흥민은 연장전에 들어서기 전 선수들을 한데 모아 연설을 했습니다. 연장 후반에 들어갈 때도 박수를 치며 끝까지 집중하자고 다독였습니다. 경기가 끝난 후엔 사우디아라비아 승부차기 2번을 막아낸 조현우를 부둥켜 안고 아이처럼 기뻐했습니다. 경기장을 돌며 팬들에게 박수를 보냈고 한국 팬들 앞에서 선수들과 해맑게 기념 촬영을 했습니다. 그러나 라커룸으로 돌아가는 길에 잠시 멈칫하더니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지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경기를 이겼다는 기쁨, 이겨서 끝났다는 안도감, 짓눌린 주장의 부담감 등이 교차된 듯 보였습니다. 잠시 눈물을 흘린 손흥민은 곧 다시 미소를 찾고 동료들과 밝은 미소로 라커룸에 들어갔습니다. 이날은 공동취 제구역에서 손흥민을 만날 수는 없었습니다. 랜덤 도핑 테스트에 걸려 공동취 제구역까지 나오는데 꽤 오랜 시간이 소요됐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협회 관계자에 따르면 120분 동안 혼신을 힘을 쥐어짜냈고 몸에 탈수가 심한 거로 알려졌습니다. 우리의 캡틴 누구보다도 고생 많이 했는데요. 잘 회복하고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독일인 아저씨는 신뢰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이 사우디아라비아를 극적으로 꺾고 2023 아시아 축구연맹 아시안컵 8강에 올라가자 일본 매체도 기적의 한국이 지옥에서 부활했다며 앞다퉈 보도했습니다. 난적 사우디를 잡은 한국은 내달 3일 오전 0시 30분 호주와 8강전을 치르는데요. 난적 사우디를 극적으로 잡은 한국팀을 향해 일본 매체 및 팬들도 뜨거운 반응을 보였습니다. 일본 축구 전문지 게키사카는 기적의 한국이 후반 54분에 동점골을 넣고 승부차기 끝에 사우디를 이겼다며 놀라워했다. 풋볼존은 한국이 지옥에서 부활했다고 표현했습니다. 사커 매거진 역시 한국이 죽을 때까지 싸워 후반 추가 시간에 동점골을 넣고 승부차기에서 승리했다. 한국은 경기 초반 사우디의 압박에 고전했지만 결국 승리하며 힘의 차이를 보여줬다며 클린스만호의 투혼과 경기력을 치켜세웠습니다. 사커 다이제스트는 경기 후 한국 국가대표팀 공식 SNS에 게시된 한국 팬들의 반응에 주목했습니다. 매체는 한국 팬들은 드라마 같은 승리를 기뻐하며 상대 선수를 안아주는 주장 손흥민의 품격을 칭찬했다면서도 대회 직후 감독을 경질해야 한다는 등의 클린스만 감독을 향한 부정적인 시선은 여전했다고 전했습니다. 일본 축구 커뮤니티에서의 팬들은 사우디아라비아는 선제골을 지키려고 한 것이 너무 타이밍이 빨랐어. 시간을 너무 많이 끌어서 추가 시간이 길어지고 동점까지 따라잡혀서 매우 힘든 경기였어. 한국이 사우디 침대 축구 참교육했다. 경기 종료 1분 전 한국의 거센 공격은 사우디 골키퍼가 잘 견뎌냈지만 마지막까지 뜨거웠다. 한국은 역시 대단하네. 막판에 따라잡는 힘과 집념이 있으니 정말 대단하다. 난 이런 정신력이 정말 감탄스럽다. 사우디는 완전히 자업자득이고 지금까지는 중동의 침대 축구 전법으로 추가 시간이 5분이 있지만 제대로 10분이 걸려 실점했다. 전반전은 좋았고 후반전도 침대 축구하는 거 외에는 완전히 사우디의 승리의 흐름이었는데 추가 시간에 수비로 들어가 실점 연장 정도 공격하지 않고 승부차기로 끌고 가서 패배했고 막판은 완전히 엎친 데 덮친 격이었다. 조규성의 헤딩골은 좋았지만 그 후에 결정적인 기회에 골문을 노리지 않았다. PK에서 이겼기 때문에 다행이지만 우리 일본이었다면 범죄자 취급을 받았을 것이다. 확실히 사우디는 너무 뒹굴고 있다. 한국은 90분 풀타임의 연장전까지 휴식 시간이 많은 호주전에 상당히 힘든 싸움이 될 것이다. 한국의 우승 확정을 축하한다. 남은 경기는 한국에게 편안한 경기들이기 때문에 안심하고 시청할 수 있을 것이다. 이라크 요르단전에 이어 극적인 경기였다. 그리고 과연 월드컵 출전국끼리 지금까지의 16강 경기보다 한층 레벨이 오른 경기였다. 연장전 후반전은 사우디 쪽이 완전히 지쳐서 PK 노리면서 시간을 끌었기 때문에 한국이 더 탄력을 받을 것으로 생각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